해마다 수능 수학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으로 꼽히는 22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은 전체의 2.9%. 지난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22번 문제 정답률 5.5%보다 더 낮았습니다. 22번에 이어 21번과 20번 등 문이과 공통 주관식 문제들이 10%대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인 이 문제들이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느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 개념을 조합하거나 표현 방식을 바꾼 것일 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라는 주장과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만큼 공식을 외워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들까지 보면 교육과정 아닌지 바뀐지가 킬러 문항의 기준인지는 더 애매해집니다. 국어 33번 문제는 교육과정을 준수한 EBS 교재에서 다룬 문학작품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정답률은 36.8%,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의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EBS 교재의 지문과 도표, 그림 활용도 소용없었습니다. EBS 교재의 어떤 연계, 어떤 아이디어나 키워드를 가져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난도가 높다는 것만을 가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 판단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때문에 현장에선 교육과정 바퀴 문제인지 난이도가 문제인지 의심과 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출제기법 고도화를 통해 공교육과정에서 출제하면서도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예측 불가의 상황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대입정책 토론회. 최근 수능 변별력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토론회 최대 화두는 역시 킬러 문항 배제였습니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킬러 문항과의 싸움을 시작한 느낌이에요. 단순 해법으로 문제를 하면 이게 부메랑 효과가 있고 다른 부작용이 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공정한 변별력이 도대체 뭔지 고3 학생 토론자는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교실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혼란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급격하게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실제 수능에 이렇게 발언 자체가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일 것 같고. 오히려 사교육이 변별력 요인을 한 발 더 빨리 분석해 불안에 빠진 수험생들을 끌어당길 거란 현직 교사의 솔직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사교육의 생존력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어떤 수능의 어떤 문항들을 아마 미리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지원해 줄 거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석 달 뒤 9월 모의평가가 수험생들에게 처음이자 유일한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이 내용은 김경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대통령이 이 내용 지시를 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써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일부 수능 출제위원이 사교육계에 진출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건 좀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오늘 강남 학원가에서 교수 출신 수능 출제위원이 유명 학원 입시연구소에 취업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 여러 곳에 확인을 해보니 교수 출신 수능 출제위원의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교육청이나 평가원의 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전직 사례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들이 취업 규칙을 어겼는지 등 위법성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이란 언급까지 한 상황이어서 이게 전방위 압박 예고가 아닌지 학원가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초고난도 문제를 없애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또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는 그대로 두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네, 2028 대입 제도 개편을 앞두고 당분간 입시제도 바꾸지 않겠다던 정부가 이렇게 수능을 건드린 데는 역대급 사교육비가 큰 작용을 했죠. 네. 하지만 대입 못지않게 자사고 특목고 입학도 사교육을 부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평소 주창해온 교실 혁신을 통한 공교육 살리기가 지금 바로 실현되지 않으면 자사고 특목고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 줄인다는 것은 매우 힘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 취재하는 김경희 기자였습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대입 정책 토론회. 최근 수능 변별력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토론의 최대 화두는 역시 킬러 문항 배제였습니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킬러 문항과의 싸움을 시작한 느낌이에요. 단순 해법으로 문제를 하면 이게 부메랑 효과가 있고 다른 부작용이 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공정한 변별력이 도대체 뭔지 고3 학생 토론자는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교실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혼란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급격하게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실제 수능에 이렇게 발언 자체가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일 것 같고 오히려 사교육이 변별력 요인을 한 발 더 빨리 분석해 불안에 빠진 수험생들을 끌어당길 거란 현직 교사의 솔직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사교육의 생존력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어떤 수능의 어떤 문항들을 아마 미리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지원해 줄 거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석 달 뒤 9월 모의평가가 수험생들에게 처음이자 유일한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해마다 수능 수학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으로 꼽히는 22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은 전체의 2.9%. 지난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22번 문제 정답률 5.5%보다 더 낮았습니다. 22번에 이어 21번과 20번 등 문이과 공통 주관식 문제들이 10%대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인 이 문제들이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되느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 개념을 조합하거나 표현 방식을 바꾼 것일 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라는 주장과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만큼 공식을 외워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들까지 보면 교육과정 아닌지 바뀐지가 킬러 문항의 기준인지는 더 애매해집니다. 국어 33번 문제는 교육과정을 준수한 EBS 교재에서 다룬 문학작품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정답률은 36.8%,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의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EBS 교재의 지문과 도표, 그림 활용도 소용없었습니다. EBS 교재의 어떤 연계, 어떤 아이디어나 키워드를 가져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난도가 높다 하는 것만을 가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 판단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때문에 현장에선 교육과정 바퀴 문제인지 난이도가 문제인지 의심과 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출제기법 고도화를 통해 공교육과정에서 출제하면서도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예측 불가의 상황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